어린 강은이를 조사하는 모습으로 시작된 마우스의 2화에서는 성인 연기자들의 캐릭터 설명에 치중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1화에서는 사건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했고 2화에서는 성인이 된 인물들의 상황과 캐릭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에 본격적인 이야기는 3화에서 시작된다 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이 과정에서 1화에서 느껴진 것과는 다른 조금 밝은 톤과 코믹이 섞인 그런 분위기로 연출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시청자분들의 평가가 조금 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괴물처럼 어두운 분위기를 1화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톤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화에서는 그 톤이 비교적 가벼워진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 괴물이 너무 어두워서 너무 어려워 보여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마우스는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중성에 조금 더 가까이 간 그런 드라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화까지 보고 드라마의 제목인 마우스에 대한 의미와 극중에 등장한 복선들로 보이는 요소들 조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한 복선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극중 한서준은 바름의 친구인 치국에게 실을 요구합니다. 이때 그가 했던 대사는 손이 굳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의사였던 한서준이 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로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실이 앞으로 무언가 작용을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왜 실을 필요로 하는지 앞으로 드라마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범인의 대사를 통해서 추측을 해보면 범인은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신께 기도를 했지만 신은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범인은 신에 대한 증오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교회를 향해서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도록 구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극중 종교인으로 나오는 고무치의 형인 고무원 신부가 의심이 갈 수도 있겠지만 이전 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극중 범인은 20대 후반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고무원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추가로 드라마를 보면서 들었던 의문 하나, 교도소 내에 있는 담당 의사가 전화를 받고 강당으로 향하는데 그곳에 누군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누가 다쳤나봐 금방 갔다 올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인물이 누구인지 앞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인물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한서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지는 확실하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나치국에 대한 복수심이 있긴 했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겨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죄수가 위문공연 무대 뒤까지 이동을 해서 작업을 했을 가능성도 적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자를 옮긴 후에 바름이 먼저 자리를 뜨고 누군가가 그에게 접근하여서 이를 저지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정말 영화 프리즌처럼 교도소 내에 있는 전부가 한서준과 연관되어 있는, 심지어 교도관까지 한서준의 밑에 있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겠죠. 극중에서는 한서준의 추종자가 이를 저질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화의 마지막에 등장한 시신에 있던 치국의 시계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즉 이는 한서준의 추종자가 정확한 범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후에 등장한 이야기로 보면 범인이 신체 구조를 잘 아는 인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의사를 예측해볼 수가 있는데 극중에 등장하는 의사는 2명입니다. 헤드헌터인 한서준과 성지은의 아들로 추정되는 성요한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데니얼 리 박사인데 자, 아직까지는 단서가 부족해서 누군가로 단정짓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 성요한과 정바름이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인데 이는 드라마가 두 사람이 사이코패스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둘 중 한 명이 범인인 것처럼 드라마가 보여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드라마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요한이라는 인물도 앞에서 등장한 증거를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의사라는 점과 종교와 관련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누가 봐도 범인이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드라마가 그렇게 쉽게 흘러갈까요? 물론 드라마의 메시지로 본다면 이 드라마 또한 범인 찾기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성요한이 진짜 범인이라면 이야기가 너무 쉽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자면 데니얼 리 박사에 대한 의심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 데니얼 리 박사가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연구 및 실험을 위해서 과거 2명의 임산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드라마의 제목인 마우스처럼 누군가의 실험지로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드라마의 제목이 왜 마우스인지 여러 추측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진 내용으로는 두 사이코패스가 누군가의 의도된 실험으로 인해서 실험지처럼 성장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 드라마의 기획 의도를 보면 사이코패스들이 속죄해야 하는 그런 판타지를 그리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사이코패스로 알고 있던 인물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사이코패스가 자신의 가족을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등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등장한 인물들이 왠지 모르게 수상해 보이도록 드라마가 잘 유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 한 명을 콕 집어서 이야기가 어렵고 등장하는 인물의 대부분이 범인일 것 같다, 정발음이 범인이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화에서는 정발음과 고무치가 함께 수사를 해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